자, 그러면 이제 라인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돼요. 라인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핑 팀에서 더 디벨롭 시켜서 라인 리스트를 이슈를 합니다. 요거 토대로 3D 모델링도 하고, 물론 라인 리스트뿐만 아니라 P&ID도 보고 그 토대로 3D 모델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문서가 라인 리스트예요. 라인 리스트를 보면은 요거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뭐 여러 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온 거예요. 보면 라인 리스트에 그 사이즈 들어가죠. 뭐 서비스, FG는 퓨얼 가스의 어떤 약속된 그 약자인 거고요. 라인 넘버, 스펙 이렇게 쭉쭉쭉 하고 from, 이 라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로 간다 라는 걸 적어주고요. 이렇게 쭉 적어줍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레셔 적어주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템퍼레처 적어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디자인 프레셔 있잖아요. 이 파이프가 프로세스적으로 얼마만큼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디자인 프레셔를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적어줘야 되는데,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 없으면 이 라인, 펌프 디스차지의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를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플랜트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 있죠. 파이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컨트롤 밸브, 매뉴얼 밸브, 모든 어떤 이런 이퀴먼트들, 장비들은 디자인 프레셔와 디자인 템퍼레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장비는 어떠한 온도,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템퍼레처, 디자인 프레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에 보면은 디자인 프레셔랑 디자인 템퍼레처를 정해주는데, 그 정해주는 게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정해주고,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냐 하면은 스펙에 이렇게 있어요. 스펙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우디 아람코면은 그들만의 어떤 이런 스펙이 있어요. 그래서 EPC한테 이 스펙대로 따라서 디자인을 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따르면 돼요. 볼까요? 예를 들면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0에서 10바까지인 장치들은 디자인 프레셔가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그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 플러스 1바 한 게 디자인 프레셔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3.5바를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3.5바가 미니멈이에요. 무조건. 3.5바가 미니멈이고, 만약에 0에서 10바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만약 5바예요. 그러면은 노멀 오퍼레이팅 프레셔는 5바에서 오퍼레이팅이 되는데, 이거의 디자인 프레셔는 여기다 플러스 1을 해가지고 6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바가 디자인 프레셔가 된다. 그럼 만약에 1바에서 노멀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되는 탱크가 있어. 그럴 때는 플러스 1 하면 어떻게 돼요? 2바가 되죠. 그런데 어때요? 뭐라고 했어요? 그 1 플러스 1을 한 게 3.5보다는 작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작을 때는 3.5바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그러면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10바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맥시멈 오퍼레이팅 프레셔에 1.1배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요게 압력 오퍼레이팅 프레셔가 뭐 20바야. 20바면은 요거에 이 베셀의 디자인 프레셔는 어떻게 되냐면 1.1배 한 22바 게이지를 견디게끔 이 베셀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각 이퀴먼트의 디자인 프레셔를 구하는 거는 요거를 기준으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라인 있잖아요. 모든 이퀴먼트, 파이프, 밸브 모든 게 다 디자인 프레셔가 있다고 했죠. 디자인 프레셔, 템퍼레처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파이프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는 어떻게 정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스펙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 펌프 디스차지 라인을 보면은 이 디스차지 라인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프레셔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맥시멈 셧 오프 프레셔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펌프 디스차지를 볼게요. 이 펌프의 디스차지 라인이 가장 프레셔가 높게 올라갈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밸브가 잠궜어. 펌프가 돌아가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라인이 압력이 엄청 올라가겠죠? 왜? 펌프가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거를 잠궈 버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펌프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요게 어떠한 그 오퍼레이팅 지점이 있는데, 지점에 따라 이제 플로우 레이트이 있는데, 밸브를 잠근다는 건 뭐예요? 이 플로우 레이트이 0이 된다는 거고,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요렇게 이 퍼포먼스 커브를 타고 요 지점으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 요 지점을 뭐라고 했어요? 셧 오프 프레셔라고 했어요. 셧 오프 프레셔. 그래서 여기 압력을 고려를 해줘서 여기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헤드라고 하죠. 토탈 헤드, 펌프의 헤드라고 하는데 디퍼런셜 헤드예요. 디퍼런셜 헤드가 뭐냐? 이제 이 펌프는 어때요? 여기 있는 물을 여기로 옮겨야 돼요. 그러면 스태틱 헤드만 볼게요. 다 무시하고 스태틱 헤드만 볼게요. 그럼 이 물의 높이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 네? 그러니까 요만큼 차이를 나게끔 이 펌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펌프는 요만큼의 디퍼런셜 헤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압력과 요 압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디퍼런셜 헤드라고 말한다. 그 디퍼런셜은 헤드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디스차지 프레셔 마이너스 석션 프레셔예요. 그러면 여기가 셧 오프 헤드가 되죠. 그래서 평상시 때는 뭐 만약에 10m인데 10m의 어떤 헤드를 내줘요. 10m의 헤드를 내줘. 10m의 헤드를 내주는데 여기에서 밸브를 잠갔어. 밸브를 잠그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m였던 이 오퍼레이팅 이 점이 쭉 올라와서 여기로 압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0m였던 게 뭐야? 15m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지금 펌프는 원래는 10m만 이렇게 높여졌는데 이 밸브가 잠금으로써 15m를 올려주는 거예요. 뭐보다? 여기 압력보다. 이 석션 압력 플러스 15m를 더 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압력이 최대로 걸릴 때는 어떤 때겠어요? 여기에 압력이 최대일 때 있죠. 왜? 요 펌프는 요 석션 플러스 요 헤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려면 여기가 그 셧오프 밸브가 잠겼을 때 여기 압력이 얼마큼 최대로 얼마큼 올라가는지 알려면은 여기에 15m 올라간다고 했죠. 15m. 요 석션 프레셔에 15m를 더 올려준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또 최고일 때 여기 압력이 최고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언제 제일 높겠어요? 이 리퀴드 레벨이 가장 높을 때. 왜? 이 리퀴드 레벨이 낮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낮을 때도 있을 거고 뭐 중간일 때도 있을 거고 가장 높이 차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리퀴드 레벨이 가장 높을 때고 그리고 여기에 압력이 가장 높을 때겠죠. 여기에 압력이 가장 높을 때 그리고 플러스 여기에 스태틱 헤드가 가장 높을 때 그거일 때 여기가 가장 높은 압력까지 올라가겠죠. 그 압력을 이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석션 프레셔가 가장 높을 때가 맥시멈 석션 프레셔죠. 그거를 맥시멈 석션 프레셔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맥시멈 석션 프레셔를 구해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퀴먼트의 디자인 프레셔는 이거대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퀴먼트 디자인 프레셔는 3.5바예요. 3.5바 게이지. 원래는 탱크에는 이제 그 안전 밸브라고 해서 PSV보다는 PVRV라고 하는데 여기는 PSV로 그냥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냐? 여기는 3.5바를 넘을 수가 없어. 왜? 3.5바가 되면은 요 PSV 안전 밸브를 해가지고 가스가 릴리빙 되니까 여기에 디자인 프레셔는 3.5바야. 그래서 여기는 3.5바 게이지예요. 그리고 그러면 요 리퀴드가 가장 높이 찼을 때는 언제냐? 하이하이 리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설명할 텐데 하이하이 리퀴드 레벨이 뭐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부터 10m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레벨 트랜스미터가 있어가지고 하이하이 리퀴드 레벨이 탁 되면은 이 전단에도 여기 들어오는 게 있겠죠. 여기 나타내지 않았지만은 여기 전단에도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뭐 물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밸브를 잠근다든지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탱크는 요 하이하이 리퀴드 레벨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여기에 최대의 리퀴드 레벨은 10m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맥시멈 석션 프레셔는 어떻게 되냐? 3.5 bar 게이지 플러스 요거 10m를 프레셔로 바꾸면 1바. 예를 들어 1바로 할게요. 그러면은 4.5 bar 게이지가 되는 거예요. 4.5 bar 게이지. 그래서 여기에 맥시멈 석션 프레셔는 4.5 bar 게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석션 프레셔는 어디에 왜 필요한 거냐? 이 펌프의 실 디자인. 제가 이제 펌프 설명할 때 말했죠. 펌프에 실이 있는데 뭐냐? 그 센트리퓨gal 펌프에 보면은 그 프로세스 플루이드가 이 샤프트를 타고 셀 수가 있잖아요. 여기 압력 때문에. 그 압력 때문에 셀 수가 있으니까 요 메케니컬 실을 디자인할 때 이 최대한 얼마큼 올라가는지 알아야지 이 메케니컬 실을 제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 디자인에도 쓰이고, 그리고 이 맥시멈 숏 오브 프레셔. 맥시멈 숏 오브 프레셔는 뭐예요? 곧 이 디스차지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인데, 이 디자인 프레셔를 구할 때 맥시멈 석션 프레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바를 구해가지고 하나는 우리 펌프의 메케니컬 실을 구할 때 쓰는 거고, 하나는 펌프 숏 오브 프레셔를 구할 때, 맥시멈 숏 오브 프레셔를 구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맥시멈 석션 프레셔는 4.5바라는 걸 알았어. 그럼 요 디스차지, 요 밸브가 잠겼을 때 요 라인이 압력이 얼마큼 올라가는지를 알려면은 일단 4.5 플러스야. 4.5 플러스 요게 숏 오프 헤드가 얼마라고 했어요? 15m라고 했죠. 15m를 압력으로 그냥 단순하게 바꾸면은 1.5바. 그래서 여기에 압력은 4.5 플러스 1.5바 해가지고 6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맥시멈 숏 오프 프레셔는 여기에는 6바예요. 이게 맥시멈 숏 오프 프레셔가 되고, 요게 이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가 된다. 그럼 이 디자인 프레셔를 알았죠. 계산해가지고 안 거를, 이거를 6바를 여기 라인 리스트에다가 6바라고 적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맥시멈 숏 오브 프레셔는 디자인 프레셔, 이퀴먼트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중간에 이퀴먼트가 있으면은 이퀴먼트 디자인 프레셔가 되고, 또 파이핑의 디자인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 숏 오브 프레셔는 어떻게 구하냐? 맥시멈 석션 프레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맥시멈 석션 프레셔 플러스 펌프 숏 오브 프레셔, 이 숏 오프 헤드 노 플로우, 이게 맥시멈 숏 오프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젝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펌프 디스차지의 스태틱 헤드를 뺄 수도 있어요. 펌프 디스차지, 왜? 여기 디스차지가 있는 만큼 그만큼의 압력이 상쇄가 되니까. 어쨌든 보통은 맥시멈 석션 프레셔 플러스 펌프 숏 오프 프레셔가 그 펌프 서킷의 맥시멈 숏 오프 프레셔가 되고, 맥시멈 숏 오프 프레셔는 우리가 이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로 간주를 한다. 그래서 그걸 구한 거를 이 라인의 라인 리스트에 적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을 해가지고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닉 부장님이 마이크, 이거 보시고 계시는 분한테, 마이크야, 너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빨리 해야 돼. 왜? 이 P&ID랑 펌프 데이터 시트랑 컨트롤 밸브 데이터 시트를 빨리 작성해가지고 연구부서에다가 넘겨주기 위해서는 이 마이크 너가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빨리 수행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오더를 받고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은 오케이,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를 봐야 되겠죠. PFD랑 히든 매스 밸런스를 딱 보면은 우리 이제 닉 부장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요 부분에 하이드롤릭을 하라고 한 거예요. 요 부분에 하이드롤을 해가지고 요 라인 사이즈 구하고, 뭐 여기에 디자인 프레셔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컨트롤 밸브를 해야 되니까 지금 요 부분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P&ID를 봐야 되겠죠. 이제 P&ID도 초벌로 구워진 거를 있겠죠. 피드 단계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펌프를 지나가지고 여기 탱크까지, 요 라인 탱크까지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하이드롤릭 해가지고 요 라인 사이즈랑 이걸 해야 돼. 그러면 요 P&ID를 토대로
이 캘큘레이션 시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가 만든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게 없어. 요게 없는데 요거를 그린 거야. 에? 마이크라는 놈이 이거를 그린 거야. 뭘 보고? 요거 P&ID 보고, 요거 P&ID 보고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걸 그리는 이유는 이제 자기도 이해하기 쉽지만 이거를 하이드롤 캘큘레이션도 문서예요. 요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제출을 해서 검사를 맡아야 돼. 그 때문에 요거를 P&ID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드럼 있고 펌프 있고 컨트롤 밸브 있고 탱크로 이렇게 가는 이렇게 있죠. 요거를 대강 이렇게 그려요. 그린 다음에 옆에 이제 시트로 갑니다. 옆에 시트로 가면은 이게 라인 사이징 시트예요. 뭐 P&ID 넘버가 있겠죠. P&ID 넘버가 뭐 001 페이지, 001 페이지에 세그먼트를 항상 해줘야 돼요. 1, 2, 3. 요거는 이 세그먼트는 어떻게 해요? 요 시뮬레 그 PFD와 같게 해줍니다. 이제 여기는 두 개밖에 없는데 컨트롤 밸브를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여기가 1스트림, 2스트림, 3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랑 여기랑 압력이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압력이 다르고 하니까는 이렇게 스트림을 1, 2, 3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번 보이시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눴어요. 이 엑셀 시트의 사용 방법은 검은색은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요. 이 파란색은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적어주고 라인 넘버를 뭐 1112 뭐 이렇게 0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1112 11123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리션은 뭐 여기다가 스트림 넘버를 적어줄 수 있고, 이렇게 PFD에 있는 스트림 넘버를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디스크립션에다가 from drum to pump suction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 사이즈를 이렇게 넣고, 그리고 원래 스케줄 넣어야 되는데 스케줄은 뭐 뺄게요. 그리고 파이프 ID, 인사이드 다이미터, 플로레이트는 7.205 큐빅미터 per hour인데 요거를 어디서 알아서 쓰는 거냐? 우리 히덴 매스 밸런스 보면은 요 18번 스트림 볼까요? 18번 스트림. 여기 18번 스트림 있죠? 18번 스트림에 쭉 내려와서 여기 플로우 레이트를 볼게요. 보면은 액추얼 리퀴드 플로우 레이트 이렇게 있죠. 6.55 큐빅미터 per hour예요. 6.55. 근데 6.55 큐빅미터 per hour인데 여기 보시면은 1.1배 해줬죠. 보면 스펙에 보면은 10%의 그 어떤 유량의 마진을 줘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 라인 사이징도 다 그 10%를 커버할 수 있게끔 그 노멀 유량에다가 1.1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히덴 매스 밸런스는 노멀 유량으로 시뮬레이션이 된 거니까 여기다가 1.1배 해가지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우레이트 넣어주고 덴시티, 밀도도 여기 다 있는 거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밀도도 976.4 976.477 이렇게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비스코시티도 여기서 넣어가지고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이 100m당 프레셔 드랍이랑 벨로시티 구하는 거는 이미 다 했던 거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프레셔 드랍 구하는 거 이렇게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요거는 그 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제가 강의 들었던 거 있잖아요. 리퀴드일 때 프레셔 드랍 구하는 방법들 있죠. 이렇게 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다른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우리가 입력해야 될 숫자인 거고, 이 검은색은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 드랍을 계산해서 100m당 프레셔 드랍이랑 벨로시티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겁니다.